안녕하세요. 놀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식재산권과 내용증명, 고소가 됐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량 등록이든 개별 등록이든 이 사업을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지식재산권은 한두 번쯤은 마주칠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으로 나눠지고 저작권은 저작인권권, 저작상권으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상세 페이지 무단 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 기술로 나눠지는데 저희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재권에 대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걱정하는 분들, 그 다음 판매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들로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 이메일, 문자 등을 관리를 안 해서 신고당하는 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개별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잘 모르고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지재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재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왜 지재권이 발생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지를 그만큼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지재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장 많게는 상표권과 이미지 무단 도용, 상표권은 말 그대로 해당 단어를 상품명 또는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이미지 무단 도용의 경우는 해당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을 공급사가 알아서 다 걸러서 올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도매물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등록 시에 내가 알아서 걸러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TV를 받을 때 너무 최신 제품은 받지 않도록 합니다. 최신 제품의 경우는 아직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5일에서 1개월 이내의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급사도 많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브랜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걸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이 브랜드 제품을 그냥 등록하거나 위탁 판매나 온라인 판매 불가 상품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딘가 종합몰인 줄 알고 들어가서 상품이 인지도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에 올리곤 합니다. 그 어딘가는 종합몰이 아니라 폐쇄몰이었고 복지몰이었고, 해당 제품은 해당 몰이나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온라인에 있으니 온라인에서 팔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올렸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사몰이 아닌 플랫폼에 등록하면 좋은 점은 플랫폼은 이미 지재권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소송이나 문제가 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매자는 이걸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아이디가 정지되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명하라는 것들은 최대한 다 소명을 하고 사전에 먼저 의심 상품 등의 문자나 메일이 온다면 해당 상품을 코드를 따로 모아서 보관하고 상품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며 문자나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응대를 안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삭제하고 위탁 판매이며 판매 이력이 없고 바로 상품 삭제 처리하였고 다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했는데 합의하자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그건 돈을 노리는 업체이므로 이후에는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찰이나 법원에 소송할 명분도 없고, 된다 하더라도 99%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 90% 이상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경찰이나 법원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 권고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고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증명이 되는 서류입니다. 만약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판매를 중단하고 일주일 이내에 답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링크와 추정 피해 금액 등이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삭제를 요청하는 것인지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초보자의 경우 지레 겁을 먹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 판결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전화로 응대하지 마시고 문자나 메일로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할 경우 추후 고소 진행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은 답변을 하되 통화나 연락은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도매처에
내용 전달 후 답변을 받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캡처해서 준비합니다. 주문 조회 시 판매가 없을 경우 이를 캡처해서 증명하고, 판매가 있을 경우 판매 금액이 아니라 마진을 기재해서 이익이 미비함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상품은 판매 중지 또는 삭제 처리하고, 이에 대한 화면도 캡처해서 준비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위탁 판매 구조와 방식을 설명하고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경우 위탁 판매가 뭔지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재권 관련 내용의 가장 핵심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도매 종합몰에서 정보를 받아서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공급사에서 제품을 발송한다. 해당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고 고의성이 없으며 판매가 없거나 이익이 미비하다는 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말씀드린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괜히 시작 전부터 겁을 먹거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